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잔 피아제의 아동 발달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그 자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김병주 선생님의 피아제의 구성지와 학습이라는 석사기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이론과 실제, 류이찬 교수님의 피아제의 교사학습 원리, 발생적 인식론, 자, 어떻게 지식을 형성하는가, 장상호 교수님의 발생적 인식론과 교육, 장상호 교수님의 학문과 교육화, 교육적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EBS에서 방영되었던 아이의 사생활 1권, 두뇌 인지 발달, 워드워스의 교수의 피아제의 Theory of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피아제 인지적 정의적 발달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은 지금 아주 내용이 괜찮습니다. 피아제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 번역본이 지금 현재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혹시 이 책이 있는지 있으면은 한번 빌려서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빈의 Educational Psychology, Theory and Practice, 교육 심리, 어떤 이론과 실제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은 번역본은 지금 10판이 번역본을 갖다 이렇게 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2018년도 12판 현재 출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배경 지식으로서 우리가 구성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라는 것은 그죠? 내 바깥에 존재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리고 불변하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진리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성주의의 관점은 그죠? 어떤 지식이 그죠? 어떤 상대적인 입장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대상 세계와의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빨간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성주의 관점은 그죠? 지식이 상대적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지식은 그 시대에 따라 혹은 그 사회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지식을 자신의 입장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집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구성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성주의는 그죠?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은 개인적인 구성주의,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사회적인 구성주의,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급진적인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장 삐아제는 그죠? 어떤 개인적인 구성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동일한 그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의 구성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레프 비고츠키라는 사람은 그죠? 사회적인 구성주의인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뭔다? 사회 문화에 따라 달리 이렇게 구성되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진적 관점이 있는데, 자, 이 관점은 그죠? 어떤 글래서스 펠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뭔다? 그런 어떤 보편적인 구성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 문화에 따라 달리 구성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마다 지식을 다르게 구성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서스펠드의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Radical Constructivi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조금 내용이 조금 이렇게 번역본이 이렇게 약간 우리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읽기가 이거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일단 한번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시고 이 책을 내가 소장해야겠다고 하실 때 그때 이렇게 구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삐아제는 그죠? 1896년도 스위스 네샤텔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삐아제가 10살 때 그죠? 네샤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알비로라는 참새를 갖다가 유심히 관찰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 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죠, 그 내샷될 그 박물관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보내보니까 글이 너무 괜찮은 거 이렇게. 그래서 그 학술지에 그 글이 이렇게 실렸는 정도로 이렇게 그 지식에 대한 관심, 그런 사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았던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삐아제를 한 3, 4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삐아제 내용을 가장 정리가 잘 된 내용이 바로 그 와드워스의 그 피아제의 Theory of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이 2019년도에 그죠, 5판이 지금 출간이 되어 있고요. 자, 국내에서는 저 4판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성홍연, 김수정, 이재현 선생님께서 번역한 책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 책이 지금 절판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한 20년 전에 서점에 우연찮게 갔다가 그 서점 모퉁이에 이 번역본이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 책이 상당히 제가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혹시 가셔가지고 그죠, 이 번역본하고 이 원서를 갖다가 빌리셔가지고 한번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그 장성우 선생님의 그 삐아제의 그 발생적 인식론과 교육이라는 이 아주 짧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소책자 있는데, 이 책자도 그죠, 상당히 내용이 그 임팩트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한번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실 것을 뭐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삐아제의 저작이 그죠, 이렇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서 그죠,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워드워스의 비아제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과 그리고 장성우 교수님의 그 발생적 인식론과 교육을 이 두 권을 갖다가 먼저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 삐아제의 그 문제 의식은 그 인식론적인 문제를 그 과학적으로 그 해명하는 일입니다. 자, 인식의 문제를 철학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만은 그 해명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큰딸 제클린, 그리고 둘째 딸 루시앤느, 그리고 셋째 아들 그 로랑을 갖다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서 자신의 그 발달 단계 이론을 갖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인식론이라는 것은 그죠, 영어로 에피스테말로지라고 부릅니다. 자, 에피스테메가 어떤 지식과 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그 라지라는 개념이 그 이론이나 그 학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스테말로지, 자, 인식론이라는 것은 그 theory of knowledge, 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 지식의 의미나 그 범위를 탐색하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삐아제의 관심은 그죠,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인식론, 자, 지식의 의미나 범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 genetic epistemology, 그 발생적 인식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적 인식론이라는 것은 그 theory of knowing, 어떤 지식이 자,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적, 자, 지네틱이라는 것은 거죠. 자, 지식의 그런 형성 과정, 그리고 성장 과정, 발달 과정, 어떤 변형 과정, 어떤 becoming, 어떤 되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의미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그죠, 이렇게 그 대문자 K, 그런 절대적이고 어떤 그런 어떤 그 고정불변한 그런 어떤 대문자 K라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갖다 탐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문자 지식들, 그래서 소문자 지식 K1, K2, K3가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발달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그 탐색하는데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하단에 그 글을 한번 볼까요? 자, 인식론을 자, 객관적이고 자,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그것의 고급한 형식 안에 한 상태로서 자, 대문자 K, knowledge를 지닌 그런 지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형성의 과정을 택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 수준의 상대적으로 또한 그 인식 주체의 입장에서 그 정도가 덜 성숙된 지식에서 더 위대한 지식으로, 쉽게 말하면 소문자 K1에서 그죠, KN까지 가는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을 그 탐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변형, 지식의 진보적 적응에 관한 어떤 연구를 나는 그런 발생적 인식론, 지네틱 에피스테말로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삐아제의 그 발달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 삐아제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도식입니다. 스키마. 도식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들의 그 인지 구조, 어떤 정신적인 구조를 말하고요. 뭐 쉽게 말하면 나의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어떤 세상을 보거나 그런 어떤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되거든요. 자, 그죠. 내가 그죠. 이런 구체적인 대상 세계, 그런 환경과 그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죠. 그런 대상 속에 대상들에 들어가 있는 그 대상들의 그런 퀄리티, 그런 질들을 갖다 이렇게 포착하는 겁니다. 그걸 포착하는 것을 우리는 갖다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그런 대상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질들을 갖다가 포착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맞추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인식 활동을 갖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것들이 뭐한다? 나의 도식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지식이고 이게 알미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 아파트에 그죠?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항상 베란다 끝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맨날마다 이렇게 꼭꼭꼭꼭꼭 거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 딸이 그죠? 그걸 갖다가 유심히 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매일마다 그죠? 이렇게 꼭꼭꼭꼭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죠? 자, 우리 딸이 어릴 때 그죠? 비둘기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갖다가 어, 꼬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둘기 오면 아빠 꼬꼬꼬꼬 이렇게 그러는 거 이렇게.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삐아제의 동화입니다. 자, 현재의 그런 도식에 의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상 세계를 이해하거나 그런 해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또 데리고 그죠? 이렇게 부산에 아쿠아리움을 한번 또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또 펭귄을 이렇게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펭귄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또 꼬꼬꼬꼬 거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 딸이 그죠? 아빠 꼬꼬 꼬꼬 또 그러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 펭귄이 그죠? 갑자기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 딸이 예전에 목욕탕에서 한번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펭귄이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펭귄이 그죠? 물속에 들어가면 또 숨이 막힐 걸로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꼬꼬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라고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펭귄이 막 물에서 막 수영하고 그죠? 이렇게 물 밖으로 탁 나왔는데 멀쩡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뭡니까? 삐아지로 따지면 불평형, 불경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지적인 그런 갈등 상태가 이렇게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항상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쿠아리움을 갖다 전국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갖다 다 다닌 거예요. 이렇게 다 다녀 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아쿠아리움을 한번 63 빌딩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 강남의 코엑스에도 한번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펭귄이 이제 물속에 탁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니까 멀쩡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걸 갖다가 여러 차례 이렇게 보고 반복하고 그죠?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얘가 또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 이름을 헤엄치는 꼬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헤엄치는 꼬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뭐한다? 우리는 삐아지용으로 조절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새로운 대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만 한다. 현재 나의 도식을 갖다 이렇게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꼬꼬라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펭귄은 이렇게 헤엄치는 이런 꼬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죠? 얘한테는 뭐한다? 이런 불균형 상태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균형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불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균형 상태로 이렇게 이행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평형화라고 합니다. 평형화. 그리고 만다 얘가 이제 유치원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죠? 이제 드디어 이런 비둘기나 그런 참새나 그런 어떤 펭귄들의 그런 어떤 유사성과 그런 차이점들을 갖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죠? 삐아제 용어로 말하면은 어떤 조직화, 자,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각각의 분리된 이런 어떤 도식들, 이런 각각의 분리된 이런 지식들이 많다. 서로 그런 구조화된 그런 하나로 그런 어떤 통합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조직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삐아제에서 동화라는 것은 현재의 도식을 가지고 내가 대상 세계나 해석을 이해하는 것을 동화라 그러고, 그리고 조절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대상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식을 갖다가
바꾸거나 어떤 수정하는 것을 어떤 조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이행해 가는 과정들을 갖다 우리는 평형화, 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한참 뒤 지나서 각각의 분리된 도시들이 만다 이런 구조화된 하나로 이렇게 그런 통합된 상태를 어떤 조직화,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삐아제의 그 발달 단계는 크게 그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그 감각운동기는 그 영아들이 그 감각과 그 운동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대상 세계들과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대상들의 그런 퀄리티를 그런 포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죠? 보통 한 살 전으로서 그죠? 이렇게 걷기 시작합니다. 자, 걷기 시작하면서 만다 그런 대상들과의 그런 상호작용이 그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대상 개념과 그런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은 자, 눈앞에 그 대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이들이 그죠? 보통 그 2세 전으로서 그죠? 이렇게 말하기를 배웁니다. 자, 말하기를 배우면서 그죠? 다양한 그런 어떤 포상 능력들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표상이라는 것은 자, 리프리젠테이션, 어떤 철학적으로 다시 현재화하는 활동, 다시 자기 앞에 세우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상 세계와의 그런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내 몸속에 혹은 내 도식 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만다 다시 말로서, 언어로서, 글로서 그런 현재화하는 활동, 그 자기 앞에 세우는 활동이 바로 표상, 리프리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죠? 또 그림 그리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식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만다 다시 그림으로 현재화하는 활동, 다시 그림으로 내 앞에 세우는 활동이 표상, 리프리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전조적기 아이들은 그죠? 주로 그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 자기 자신과 동일한 관점으로 그런 세상을 본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인데요. 자, 이것들이 뭐 한다? 이제 초등학교 정도 입학하게 되면은 뭐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 따지면은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죠?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이렇게 그 변화됩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보존 개념이 발달합니다. 자,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수나 길이, 그런 액체의 양, 질량, 면적, 자, 무게, 자, 부피가 그 형태나 위치를 변화시키더라도 항상 그 동일하다는 것을 그 익히는 어떤 개념이 바로 보존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보존 개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만다 기본적으로 계열성, 서열화, 유목화, 이행성, 어떤 가역성이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계열성, 서열화라는 것은 어떤 길이나 크기, 무게, 부피 등과 같이 어느 한 측면에 따라서 자, 순서를 정해서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목화라는 것은 그런 대상들 간의 유사성, 차이점, 그런 관련성을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행성이라는 것은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B가 C보다 작으면은 결론적으로 A는 C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역성이라는 것은 정신적 작용을 이렇게 수행한 후에 처음에 그 시작 지점으로 사고를 되돌리는 능력들을 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성, 서열화, 유목화, 이행성, 이런 가역성이 발달되는 시기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수반이 됐을 경우에 이런 보존 개념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형식적 조작계에서는 이제 가설 연역적인 사고, 그런 과학 기납적인 사고, 그런 반성적인 그런 추상이 이렇게 그 가능한데요. 여기서 가설 연역적인 사고라는 것은 자, 일반적인 것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탐색하는 것, 그리고 과학 기납적인 추론은 혹은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성적인 사고는 메타 사고, 메타 싱킹을 부르는데 자기가 사고한 거에 대해서 다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반성적 추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비아제의 발달 단계에서, 그죠? 자, 전조작, 구체적 조작기, 자, 형식적 조작기에서, 그죠? 공통적으로 그 들어가는 단어가 그 조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operation. 자, operation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가, 그죠? 어떤 그 내면화된 사고, 그런 가역성을 띠는 사고,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구조화된 그런 전체로서의 그런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사고, 이러한 조작이 뭐한다? 전조작에서 구체적에서 어떤 형식적 조작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죠? 그런 내면화라든지 그런 가역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구조화된 그런 전체의 사고가 많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그 어떤 그 예시를 한번 보시면,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모빌이라 하더라도 자, 6개월, 2세, 5세, 자, 10세 아이들에게 자, 똑같은 물체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자, 영아들은 그 침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모빌의 각 부분에 공간적 연합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즉, 그들은 모빌 가지의 하나하나가 다른 가지와 관련해서 정교하게 균형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그죠? 그 삐아제에서, 그죠? 이런 어떤 사고 능력들이 많다. 감각 운동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전조작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를 거치고, 그리고 형식 조작기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다. 이런 어떤 아이들의 사고가 내면화되고, 가역성을 띠게 되고, 하나의 그런 구조화된 전체로서의 사고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갖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죠? 그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만다. 이 대상을 보는 이런 어떤 수준들이 다 틀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비아제 그 발달 단계의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죠? 단계와 순서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각 운동기는 항상 전조작기에 선행하고, 자, 전조작기는 항상 구체적 조작기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비아제는 그 불변성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자, 이들 단계들이 자, 모든 개인에게 어떤 고정된 순서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나 비아제는 그 진행 속도를 강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은 자, 모든 그 아이들이 뭐 한다? 이런 어떤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이런 형식 조작기를 갖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밟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그죠? 발달의 각 단계들은 이렇게 순서를 건너뛰거나 이렇게 생략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각 단계들은 그런 질적으로 서로 다르지만은 그 나중 단계들은 전 단계들의 경험과 요소들의 뭐 기초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중 단계는 그죠 전 단계들에 뭐한다 일종의 그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딤돌을 갖다 딛고 일어서고 난 뒤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항상 이 디딤돌이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죠? 디딤돌이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더 어떤 성장을 또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이런 어떤 걸림돌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딤돌과 걸림돌이 뭐한다? 이렇게 잘 조화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발달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